자, 안녕하세요. 금융과 시사 관련해서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전문 내용을 조금 쉽게 전달해 드리고자 노력하는 청세롬입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오늘 에이프로젠 이슈가 있었고요. 먼저 시향 먼저 잠깐 보고 에이프로젠 얘기 드리고 다른 종목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오늘 뭐 코스피는 더할 나위 없이 좋았습니다. 뭐 정강 후약도 아니고 강강강으로 끝났어요. 물론 뭐 조금 살짝 윗꼬리가 있긴 하지만 뭐 이 정도는 윗꼬리도 아니죠. 매동도 나쁘지 않아요. 뭐 기관 외국인 뭐 1,800억, 5,500 그러니까 뭐 개인만 7천억 이상 판 거죠. 근데 문제는 웃긴 거는 코스피가 1%를 달리는데 시작은 코스닥도 1% 넘게 떴었죠. 거의 1.5% 넘게 떴었는데 코스닥은 그냥 털어버렸죠. 외국인이 특히 외국인이 많이 털었어요. 뭐 개인 800억, 기관 600억. 이게 뭐 그렇다고 외국인이 턴 이유가 뭐 수익 실현이야 그렇게 볼 수도 없어요. 뭐 저점에서 죽은 것도 없는데 수익 실현일 수는 없는 부분이고 저는 뭐 살짝 장난질 비슷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조금 뒷맛이 개운치는 않은데 뭐 아시는 것처럼 제가 어제 요거 코스닥 150 레버리지 오버나잇 했었죠. 하지만 오늘 고가 11,010원 뭐 한 1,900원 정도 수준의 시초가가 나왔고 조금 상승하다가 웬걸 이렇게 뺄 줄은 몰랐지만 어쨌든 저는 잘 정리했습니다. 코스닥 150 레버리지 좀 레버리지가 위험하긴 하죠. 하지만 제가 왜 이 종목을 거래하는지 여러 번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시황은 대략적으로 이래요. 미 본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1.6%, 2.6% 상당히 좋았지만 막상 나스닥이 뭐 그렇게 도와주지는 않았어요. 도와주지는 않았지만 뭐 결과적으로 찬물을 끼얹은 건 없고 오늘 코스피가 좋았는데 코스닥이 안 좋았던 부분은 조금 더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지만 저는 뭐 결국은 지금 코스닥이 870포인트인데 한 900포인트 가까이로 랠리가 나오지 않을까 다음 주에는 다음 주에는 뭐 사실상 월화요일만 5월달이고 6월달로 넘어가는 부분이 있고 나름대로 바닥을 5월달은 잘 다진 것 같습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5월달부터 조금 증시가 힘있게 고개를 들어주기를 원했는데 막판까지도 막판까지도 뭐 미국에서 계속해서 뭐 선물이라든지 뭐 스냅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기업 실적이 안 좋게 나온 부분이 있고 그래도 마지막에 가장 마지막에 뭐 소매 판매 기업이 뭐 조금 긍정적인 뭐 20% 가까이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왔다는 그 뉴스에 어제 미국 시장이 좋았죠. 그런 부분도 뭐 없지 않아 긍정적인 부분으로 만들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어제 같은 경우에 뭐 하이닉스가 4% 빠졌는데 오늘은 뭐 당연히 상당폭 상승했겠죠. 봅시다. 자, 어제 4% 빠진 거를 다 회복하지는 못했어요. 3% 조금 안 되게 2.91% 회복을 했는데 저는 뭐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하이닉스 뭐 일부 뭐 4% 5% 빠진 게 뭐 충격적이다 뭐 이런 전문가 분들도 그런 분들도 있었는데 오늘 코스닥이 빠진 것처럼 외국인도 조금 어제 매도를 좀 하다가 막판에 좀 사긴 했는데 하이닉스를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더라고요. 어제 하이닉스가 빠졌던 부분이 뭐 중국 스마트폰, 중국 경기 둔화로 아무래도 하이닉스 매출이 이 중국 쪽 매출이 많다 보니까 이게 타격을 받았다.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도 있고, 저는 뭐 그렇게까지 보진 않습니다. 뭐 한간에는 원래 메모리, 낸드 메모리 하이닉스가 2위인데 뭐 도시바에 밀렸다는 뭐 1분기에 도시바에 밀렸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거는 뭐 일시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도시바가 뭐 하이닉스를 뭐 지속적으로 추월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고 그 부분에 한해서는 일시적으로 이제 중국이 이제 뭐 상하이 봉쇄 들어가고 그런 부분으로 조금
전체적으로 타격을 받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조금 튀는, 위로 튀는 게 아니라 밑으로 훅 꺼지는 그런 실적이 나온 부분인데 충분하게 회복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회복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리스크라고 한다면은 오늘 하이닉스가 못 올랐겠죠. 3% 가까이. 또 이런 부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제 뭐 하이닉스가 5% 가깝게 5% 정도 빠졌다고 해서 뭐 충격적이냐? 이게 충격적인가요? 자, 며칠 전만 해도 우리는 잘 생소한 기업이지만 스냅, 그 스냅챗을 운영하는 그 미국의 뭐 스냅이라는 회사가 시간에 뭐 30% 빠졌고 본 시장에서 40% 빠졌다고 했잖아요. 그냥 40%가 날라갔어요. 스냅이라는 회사는. 하이닉스 뭐 어제 5% 빠졌다고 해도 오늘 3% 회복했으니까 뭐 이게 그렇게 충격적인가요? 이거 뭐 양호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원래는 조금 방향성이라는 게 조금 과도하게 빠질 때는 좀 과도하게 훅 뺐다가 회복되고 오를 때도 좀 과도하게 올랐다가 조정되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뭐 5%가 저는 뭐 충격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나름대로 뭐 스냅이란 회사라든지 뭐 아마존, 뭐 테슬라, 뭐 애플, 페이스북, 엔비디아, 지금 엔비디아도 지금 죽어라 하고 있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뭐 우습게 10%는 이런 회사들 10% 우습게 빠지죠. 뭐 자금들이 크기 때문에 훅 빼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뭐 기본적으로 공매도를 많이 쳐맞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10% 우습게 빠지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시장에서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가 10% 빠지는 시장이 있다? 그럼 진짜 블랙 나오죠. 블랙. 사이드카 발동합니다. 근데 그것도 아니고 지수가 4% 5% 빠진 것도 아니고 시총 상위 종목 중 하나가 4% 5% 빠졌다고 어제 뭐 전문가들 뭐 시장 리뷰하는 거 들어보니까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과연 그 우는 소리 했던 사람들 오늘 뭐라고 하고 있을지 조금 궁금한데, 제가 어제 우는 소리 했나요? 오버나잇 하면서도 제가 거의 뭐 11,000원 근방, 코스닥 150 레버리지 11,000원 근방에서 오버나잇 해서 1,600원대에서 마무리 됐는데도 우는 소리 하나도 안 했죠. 그냥 뭐 프로테지로만 따지면 거의 4%죠. 근데 저는 우는 소리 안 하잖아요. 예. 이거를 리딩을 해주고 나름대로 멘탈을 잡아준다는 전문가들이 자기들이 그래버리면은 그거를 의지해가지고 뭐 멘탈을 잡고 주식 투자를 이어가는 이 개인 투자자들이 멘탈이 잡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조금 무책임한 게 아닌가. 쉽게 말씀드리면 좀 안 좋게 이야기하면 이거는 그냥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개소리 쉰소리 쌉소리 하지 마시고요. 전문가라면 전문가답게 그렇게 어떻게 리딩을 해주시고 이 개미 투자자들을 이끌어주는 게 맞는 거지. 뭐 그리고 또 뭐 중국이 지금 당장 안 좋은 거지 앞으로 중국이 망합니까? 저는 결국은 조금은 타격을 입을 수는 있어요. 중국이 뭐 공급망, 글로벌 공급망 관련해서 뭐 이런저런 부분이 두드려 맞을 수는 있지만 결국은 버릇 고치려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이제 성과가 났다라고 생각하면은 뭐 미국이 됐든 유럽이 됐든 다시 친하게 지낼 거라고 생각하고요. 뭐 바둑 용어긴 하지만 대마불사. 만약에 중국이 죽으면은 중국이 죽는다, 경제가 폭락한다, 그러면 뭐 미국, 유럽, 한국, 일본 그냥 다 쓰나미죠. 쓰나미. 그럴 일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어느 정도 물론 이제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서, 리스크 해지를 위해서 이제 다변화를 하는 게 맞는 건데, 솔직히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우리나라 뭐 메모리라든지 여러 가지 소재 이런 쪽으로 뭐 작년 연말에 그 요소수 사태, 그런 분도 생각하시면 너무 중국 의존도가 높은 건 사실이에요. 그렇게 해서 다변화는 해야 되지만 중국 없이 뭐 글로벌 경제가 돌아갈 거다, 그렇다고 뭐 중국이 뭐 최고다 이 얘기가 아니라 어쨌든 한 축이라는 거죠.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하면서 저는 결국은 뭐 이 또한 지나갈 거고 항상 긍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저는 시장 강세론자이기 때문에 결국은 뭐 삐그덕 거릴 수는 있지만 시장은 꾸준하게 우상향한다라는 주입니다. 그래갖고 뭐 결과적으로 제 변명을 말씀드리면은 그것 때문에 이제 어제 나스닥 선물 이제 장중에 꼬라 박았잖아요. 꼬라 박다가
저는 양전된다고 생각한 거죠. 결국은 양전됐죠. 양전돼가지고 본 시장에서 뭐 나스닥 지수 뭐 거의 3% 가깝게, 선물 시장도 상당히 상승하다 또 오늘 우리 시장 시작하니까 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러다가 뭐 보합, 살짝 보여주다가 0.1, 0.2 상승하다가 조금 빠지기 시작했는데, 저는 이번 주 뭐 주말에도 특별하게 나쁜 이야기가 나올 게 없어요. 여기서 더 나쁠 이야기가 나올 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저는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글로벌 투자은행, 뭐 JP 모건이라든지 뭐 골드만삭스라든지 뭐 모건 스탠리라든지, 그러니까 자기들은 기본적으로 뭐 어차피 뭐 상승장이어도 상관이 없고 하락장이어도 상관이 없는데, 일단 공포를 건드려 가지고 저가에 조금 매집을 해보겠다라는 그런 마인드인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그러면서 공매도도 쳐놓고, 쳐놓고 개인들이 던져서 뭐 우리나라 시장이 됐든 미국 시장이 됐든 글로벌 시장에서 어느 정도 수익을 받고, 그 수익을 받은 돈으로 줍줍 해놓으면은 결국은 시장은 반등할 거거든요. 그게 뭐 3개월 뒤, 뭐 6개월 뒤 언제부터 반등이 진격 시간, 그런 시간이 시작될지 모르겠지만, 저건 결국은 뭐 대공황이네, 뭐 스태그플레이션에, 이거 뭐 택도 없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 정도로 시향, 제가 생각하는 시향 말씀드리고요. 오늘 뭐 조금 검색 많았던 종목도 한번 볼게요. 그리고 이제 뉴스 하나 보고 에이프로젠 이야기하고 다른 종목들 이야기하겠습니다. 삼성전자 뭐 1% 가깝게, 오늘 뭐 녹십자 MS 난리 났네요. 이거는 제가 뭐 기존에 말씀드리지 않았던 부분이니까 나중에 제가 준비가 좀 되면은 녹십자 이야기도 한번 해볼게요. 한일사료는 뭐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요 올랐던 이렇게 25% 뭐 30% 상한가 근처 찍은 그 다음날, 다음 주 월요일날 바로 보는 게 아니라 다시 윗골이 달리고 조정받은 자리에서 봐야 되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고가가 아니라 저가. 당연히 주식은 싸게 사야지 먹을 게 있는 부분. 뭐 HLB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 윗골이 달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뭐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중국 임상인 건지 무슨 데이터를 근거로 회사가 그런 주장을 하는 건지, 그냥 회사 내피셜인 거죠. 누가 보장해 주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걸로 미국 FDA 승인이 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솔직하게 조금 순진한 거죠. 이미 2018년, 뭐 2019년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찌라시를 날렸던 회사이기 때문에, 노터스는 뭐 무상증자 저는 뭐 이런 종목은 뭐 말할 건더기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박셀바이오급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리고 뉴스 하나 볼게요. 어떤 뉴스들이 있는지. 금리 인상 뭐 하루 만에 털어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금리 인상 때문에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금리 인상 때문에 떨어진 거 아니라고. 어제 영상 못 보신 분들은 보세요. 제가 금리 인상 때문에 떨어진다라는 그런 기사 딱 보고 이런 개소리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저는 1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 기사도 좀 골 때린 기사예요. 코스닥 마감, 개인 기관 쌍끌이 매수의 강보합. 오늘 코스닥이 강보합인가요? 시작을 3%까지는 아니죠. 저는 레버리지니까 2배로 생각해서 3%로 본 거고, 시작을 1.5% 이상에서 시작했는데 보합으로 끝났어요. 그럼 이게 강보합이에요? 줬다 뺏은 거죠. 기사를 이렇게 쓰고 있어요. 기사를 이렇게 쓴다는 얘기는 이 사람은 경제에 대해서, 금융에 대해서, 주식에 대해서 1도 모른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그래프, 코스닥 그래프 하나도 안 팔고 하나도 안 보고 기사 쓴 거예요. 뭐 개인이 800억을 샀다. 개인 800억 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외국인이 1500억 던진 게 중요하죠. 솔직하게 뭐 이런 기사는 전혀 의미가 없는 기사죠. 다른 기사가 있는지 한번 보고, 기대하시는 에이프로젠부터 종목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별다르게
분위기 좋기 때문에 요거 한번 볼게요. 미국 경기 부진에 달러 약세. 이것도 좀 제목이 웃기게 이데일리 왜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미국 경기 부진이 이슈인가요? 그러면 어제 미 시장이 떨어졌어야죠. 어제 무슨 이야기가 나왔는지 이 기자도 찾아보지도 않고 주식시장 쳐다보지도 않고 금융시장 쳐다보지도 않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물론 환율이 떨어진 건 사실이죠. 환율 1260원대가 아니라 1250원대까지 떨어졌고요. 보시면은 지금 환율이 1256원이죠. 뭐 계속 뭐 1270원, 80원 이렇게 움직이다가 1250원대가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요. 요게 지금 클릭하면은 차트가 보여질지 모르겠는데 한번 봅시다. 클릭해 봅시다. 보시면은 1550원 3개월로 한번 볼까요? 4월 달에 1250원 돌파하고 나서 그래도 브레이크가 걸렸어요. 환율 상승이 브레이크가 걸렸다는 이야기는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많이 팔았지만 뭐 그 외국인이 그냥 던지고 떠나기 위해서 한국 시장을 떠나기 위해서 판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 외국인이 그래도 순매수가 나왔고 뭐 다음 주에는 충분하게 코스닥에서도 900포인트 가깝게 코스닥 지수 기준으로 900포인트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새로미 예측입니다. 물론 주식은 예측이 아니라 대응이지만 저는 한번 그렇게 한번 생각하고요. 종목 넘어갈게요. 에이프로젠 메디신 보시면은 토론방 보시면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죠. 뭐 안티를 탓하는 이야기도 있고 안티 글들도 있는데 제가 썼던 글 이야기 한번 볼게요. 자, 냉정하게 제가 새벽에 달았어요. 새벽 2시에 하도 게시판이 난리도 아니어서 미시장 뭐 선물시장 좀 보다가 게시판이 날려서 멘트를 달았습니다. 내용은 없어요. 냉정하게 오늘 장에서 에이프로젠 절대 상한가 없습니다. 저녁 때 다시 그 이유를 상세히 말씀드린다라고 이렇게 게시판에 달았고요. 저는 당연히 이 게시판에다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제 영상을 봐주시는 제 구독자분들, 제 채널 방문해 주신 분들에게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죠. 요렇게 글 하나 던져놨죠. 글 하나 던져놨는데 뭐 댓글이 달린 것도 있네요. 제발 한 주라도 사게 기회를 달라는 사람도 있고 설마 상한가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으려고요 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분명히 기대하시는 분들 많아요. 저도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닌데 예전에 제가 이거 합병되면은 그냥 한 방짜리라고 했죠. 저는 그때는 지금은 아니지만 그때는 상한가 한 방 정도는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요즘 분위기를 봐서는 그것도 아니었던 거죠. 요즘 분위기상으로는 상한가를 찍을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왜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지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네가 뭔데? 라고 내가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렇게 달았어요. 조금 과장해서 달았어요. 에이프로젠 1인자라고 해두죠. 저녁에 봅시다 라고 댓글을 달았고요. 저는 왜 에이프로젠이 절대 상한가를 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지 말씀드릴게요. 뭐 여러가지 뭐 설왕설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하지만 저는 에이프로젠 한마디로 결론 내어드릴게요. 한마디로 상한가 절대 못 가는 이유, 지금 주총에서 재섭이 형이 뭐라고 그랬나요? 폭탄 던졌죠. 나름대로 그게 폭탄이에요. 재섭이 형이 나름대로 폭탄을 던진 게 주주분들 주주분들 자꾸 합병 반대하시면은 그냥 회사 매각해 버리겠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아직 물량 장악이 안 됐다는 거예요. 이 김재섭도 그렇고 세력들도 그렇고 지금 에이프로젠 움직임이 물량을 장악했다면 이런 움직임이 절대 안 나요. 오늘이 아니라 제가 오늘은 미리 안 봤잖아요. 오늘 매동을 보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오늘 이전의 매동이 자
물량을 장악한 매동이 아니에요. 물량을 장악했다면 당연히 상한가 찍을 수 있죠. 근데 물량을 장악했다면은 대주주 플러스 작전 세력 어차피 짝짝꿍이에요. 더더구나 에이프로젠에서는. 근데 뭐 사실상 뭐 대표가 바뀌었다라고 하지만 사실상 대표는 김재섭이죠. 재섭이 형이 주총에서 굳이 그렇게 얘기했던 건 뭐예요? 물량이 없다는 겁니다. 33.3%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최소한 33.3%가 참석을 해서 그 참석한 사람들 중에 3분의 2가 합병 찬성해야 합병이 확정인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읽을 수 있는 게 김재섭의 멘트가 반대하면 매각하겠다. 굳이 그런 폭탄을 던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주총장에서 그냥 대주주랑 세력들이 짝짝꿍 해가지고 합병 진행하면 끝이에요. 근데 물량이 없다는 겁니다. 33.3%가 없다는 거예요. 최소한 주총장의 33.3% 전체 주식수의 33.3%가 참석을 해야 돼요. 그 참석한 사람들에서 그 중에 3분의 2가 손을 들어줘야 돼요. 전체 주식 물량으로 따지면 22% 이상 그게 없어요. 이거 지금 매집이 안 된 회사예요. 매집이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세력들도 워낙에 많이 해먹어가지고 이제는 사이즈가 안 나오는 거죠. 근데 이런 주식을 놓고 뭐 여러 가지로 뭐 어제 게시판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솔직히 조회수는 별로 없어요. 제 글 이거 보시면은 이게 볼 가치나 있는 글입니까? 2줄짜리 글인데 냉정하게 오늘 장에서 에이프로젠 절대 상한가 없습니다. 저녁에 다시 그 이유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2글자 글인데도 조회수가 800이잖아요. 지금 뭐 800짜리 조회수 되는 글 거의 없을 거예요. 사람들이 다 관심이 있을 뿐이지 글만 많이 올라올 뿐이지 조회수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씀드리면 고인물이라는 거예요. 이거 아마 뭐 오늘 시장에 신규 진입한 주주분들도 거의 없어요. 왜냐면 워낙에 유명한 종목이니까. 이거 개미들한테 사골 우려먹는 걸로 유명한 회사예요. 에이프로젠. 다들 아실 거예요. 지금 주식 들고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 뭐 찬티 분들도 마찬가지, 안티 분들도 마찬가지. 다 톡 까놓고 이야기해서 뭐 내일 벤츠를 뽑네, 뭐를 보러 가네, 이런 분들, 이 설레발 치는 분들, 제가 게시판, 이 에이프로젠 게시판에서 하루 이틀 봤겠습니까? 조금 거짓말 조금 보태서 이런 글들 한 1000번 본 것 같아요. 다른 게시판이 아니라 에이프로젠 게시판에서만. 그때 뭐 2015년이든 2016년, 2017년, 18년, 19년 계속 점점 기대감 점점 떨어져 왔던 거죠. 그 사이에 뽑아먹은 돈도 어마무시하죠. 전환사채 발행하고 사채 끌어당기고 이러면서 뽑아먹은 돈이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합병해가지고 이게 에이프로젠 합병됐을 때 2017년 이전에는 기대감이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가 않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런 사람들, 이렇게 설레발 치는 사람들 진짜 거짓말 조금 보태갖고 에이프로젠만 제가 거의 8년째 보고 있는데 8년째 뭐 전문가들 빼고 제가 유튜버 중에서는 데이트레이더 유튜버 중에서는 대한민국에서 에이프로젠에 대해서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못 갑니다. 상한가 못 가는 이유가 물량 장악이 안 됐어요. 자, 딱 보면 세력 이 형들도 딱 보면 사이즈 나온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지금 에이프로젠 이슈로 어떻게라도 조금 무리해서 이렇게 저렇게 끌어들여가지고 뭐 대주주가 도와준다고 치고 작전 쳤을 때 이게 사이즈가 나오는 종목인지 아니면은 안 되는 종목인지, 이 사람들 전문가인데 모르겠습니까? 벌써 선수들인데 딱 답 나오죠. 안 된다고요. 왜 안 되냐? 이 종목이 지금은 에이프로젠 메디신이지만 이 상장 종목이 2015년도엔 에이프로젠 제약, 슈넬생명과학밖에 없었어요. 그때 상업생산 개시, 뭐 임상 3상
그 얘기 2015년도에 나왔을 때 이 지금 에이프로젠 제약 슈넬생명과학이 500원 박박 기다가 5,000원 찍었어요. 10배 뻥튀기죠. 이거는 말이 돼요. 그럴 만한 작전을 칠 수 있는 여건이 있었으니까. 그또 2017년도에 지금은 에이프로젠 메디신으로 바뀐 나라 KIC, 에이프로젠 KIC가 2,000원도 안 하다가 2만원 가깝게 뭐 19,000 얼마까지 10배 뻥튀기 튀었어요. 이게 이때는 작전을 이렇게 칠 수가 있었어요. 뭐 매집이라든지 그 당시 시장 분위기 뭐 여러 가지 꼬시면 따라오는 주주들 이런 부분이 가능했었는데 바이오시밀러의 어떤 미래성장 가치라든지 기대감.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 에이프로젠 차트 보시면은 에이프로젠 차트 한번 볼게요. 월봉으로 볼게요. 이렇잖아요. 기대감이 없어요. 그리고 오늘 거래량 얼마 터졌죠? 1700만 주 터졌어요. 이게 1700만 주가 많은가요? 보시면은 지금 거래량 터진 거 월봉이지만 월봉에서 상세하게는 안 보이지만 이전에 터진 거래량이 훨씬 많죠. 거의 뭐 5분의 1 수준이죠. 거래량이 없다는 얘기는 물량 장악도 안 됐고 이슈도 안 되고 사람들이 크게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더더구나 프레스지 바이오파마나 이런 종목들도 지금 하한가 맞고 있잖아요. 하한가 맞아갖고 뭐 오늘도 찌라시 하나 냈는데 찌라시는 아니죠. 뭐 헤르페스 백신 뭐 시험 생산 한다고 뭐 계약 맺었다고 소식 쳤는데 반응 없어요. 거래량도 없고 반응도 없고. 그러니까 기대감이 옛날에 이제 셀트리온이 진짜 레미케이드 복제약으로 램시마로 유럽 승인 딱 받았을 때 그 분위기가 아니에요. 2015, 2016 이 분위기라 아니라고요. 뭐 사골육수도 아니고 에이프로젠이 지금 이거 합병도 그렇고 바이오시밀러 하나 지금 약 만들어 놓은 거 이게 무슨 사골육수도 아니고 우려 먹어도 너무 많이 우려 먹었어요. 진짜 물오징어에서 물 많이 나오죠. 반건조 오징어에서 물 많이 나옵니다. 이제는 완전 물도 안 나오는 오징어예요. 완전 건조. 조금 웃긴 얘기 드리면은 타짜2 보시면은 장동식이 나오죠. 똥식이. 이한이가 동식이라고 안 하고 똥식이라고 그러죠. 타짜2의 장동식이 마른 오징어 대사 치잖아요. 마른 오징어에서 물 나오는 거 보여준다고. 그 꼴이에요. 딱 지금 에이프로젠이. 물론 너무 안 좋게만 말씀드리면은 제 영상 기존에 보셨던 주주분들이 기분 나빠하실 수 있지만 뭐 제가 이 에이프로젠에 대해서 진심인 건 다들 아실 거고 그렇다고 상한가를 못 간다는 거지 이 회사가 끝났다라고 저는 1도 생각 안 한다는 거 다들 아시잖아요. 지금 물 안 나오는 오징어인데 그 물 안 나오는 오징어로 지금 계속 이러고 있는 겁니다. 에이프로젠이 딱 그 수준이에요. 제가 6개월 전에 3개월 전, 5개월 전, 6개월 전에 에이프로젠에 대해서 글이 아니라 영상 찍은 거 뭐 에이프로젠 썰전 뭐 원투 이런 거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퍼포먼스 없으면 이 종목은 다 계속해서 그냥 한 방짜리 끝 그리고 윗골이 달리고 계속 가두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나마 이게 지금 2015, 2016, 2017, 2018 진짜 몇 년 동안 5년 넘게 합병한다 안 한다 우회상장 한다 안 한다 직상장 한다 안 한다 이거 가지고 계속 말이 나왔던 정말 진짜 속 끓였던 그 이슈기 때문에 그나마 윗꼬리가 안 달리는 부분이고 상한가는 힘든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게시판 찾아보시면은 여러 가지 글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 뭐 이번 합병 이거를 시작으로 어차피 이제 태클 걸 사람들은 많지 않죠. 주총에서만 통과되면 거의 쭉 진행되는 건데 이 합병건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계속 연타로 좋은 이슈 터뜨리고 뉴스 만들어 가면서 쭉 가자. 예를 들면 뭐 FDA 판매 승인 또는 뭐 이 제조시설 약 생산시설 CGMP 미국 FDA 제조 승인 이런 뇌피셜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다 잘못된 거예요. 그냥 개뿔도 모르는 거예요. 왜? 자, 이 지금 만들어 놓은 약 지금 FDA 판매 승인이 진행한다 언제 나온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거
그거 에이프로젠이 세계 판권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니치이코한테 넘어갔잖아요. 수백억 기술료 주고 니치이코가 사갔습니다. 이 GS071 니치이코로는 뭐 NI071이라고 하나요? 이 GS071 이미 니치이코 거예요. 니치이코 거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판매권이 니치이코에 있죠. 근데 일본에서 판매 승인이 2017년에 났어요. 임상 완료되고 팔 수 있다라고 완성된 약이라고 승인 받은 게 2017년이에요. 지금 우리가 떠들고 있는 게 2022년이죠. 5년 동안 니치이코가 이 GS071로 매출 보고서 나온 거 보신 거 있으세요? 왜 시장에 니치이코가 이거 적극적으로 시장에 안 풀까요? 제 내피셜이지만 첫 번째, 레미케이드 본사하고 뭐 계약이나 어떤 뭐 소송 문제가 있다. 오리지널 약하고. 아니면은 두 번째, 셀트리온이나 선발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먼저 이미 일본 시장을 장악해서 마케팅이 안 먹힌다. 또는 세 번째, 나름 니치이코는 GS071을 일본 시장에서 열심히 팔고 있다. 저도 정확한 사정을 몰라요. 일본이니까, 한국이 아니라. 하지만 제가 쪽발이 데스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누가 봐도 제 내피셜입니다. 결론은 돈이 안 되니까요. 니치이코가 이게 돈이 된다. 램시마처럼 일본에 풀든 뭐 미국에 풀든 승인 받아가지고 장사하면 돈이 된다라고 판단하면 이거 안 하겠습니까? 수백억 기술료 주고 사간 약인데 니치이코가 바본가요? 일본 제너릭, 일본 복제약 바이오시밀러가 아니라 니치이코는 일본 제너릭 넘버원 찍는 회사예요. 나름대로 복제약으로 도 같은 회사죠. 근데 안 팔고 있어. 판매 승인까지 나고 있는데 안 팔고 있는 거는 어폐가 있고 매출이 미미해요. 왜? 돈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제조시설 관련해서 니치이코가 좀 심하게 말씀드릴게요. 지랄 열쳤다고 지들이 받은 판매 승인으로 약을 파는데 에이프로젠 바이오로직스 공장에 생산합니까? 이게 판매 승인이 나도 미국 FDA 판매 승인이 나도 에이프로젠 바이오로직스 공장하고 상관이 없어요. 니치이코는 2018년도에 미국 현지 법인 CGMP 공장을 인수를 했어요. 이게 돈이 될 거라고 그때는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다시 설명드리면은 FDA 판매 승인도 에이프로젠이 주체가 아닙니다. 니치이코한테 선택권이 있어요. 그리고 CGMP도 에이프로젠은 이 지금 GS071로 GS071로 CGMP 상관이 없어요. 니치이코가 세계 판매할 때 어차피 에이프로젠 바이오로직스 공장에 생산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찌라시로 말도 안 되는 이슈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둘 다. 근데 혹시 모릅니다. 만약에 이게 돈이 안 된다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제 내피셜이에요. 지금 니치이코하고 에이프로젠 관계가 예전에 수백억 주고 사갔던 그 상태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에이프로젠 상장 관련해서 에이프로젠 지분 문제라든지 또 후속 바이오시밀러들 있잖아요. 레미케이드 말고 뭐 허셉틴이나 나머지들, 그런 지분이나 바이오시밀러 개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 사이가 빠개졌을 수도 있어요. 재섭이 형하고. 그러면서 재섭이 형이 잘 되는 걸 보기 싫어가지고 고춧가루 뿌리는 심정으로 약을 안 푸는 걸 수도 있습니다. 이건 제 내피셜이에요. 하지만 어쨌든 간에 세계 판권은 니치이코가 지고 있는 거고, FDA 승인이 나와도 에이프로젠 바이오로직스 충북 오송 공장에서 생산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니치이코는 미국의 현지 CGMP 공장을 인수를 했어요. 2018년도에. 그러니까 물론 니치이코가 조금 노력해가지고 뭐 올해가 됐든 내년이 됐든 이 GS071 미국 FDA 판매 승인이 나온다면은 나쁘지는 않죠. 하지만 에이프로젠이 주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CGMP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GS071로 CGMP가
CGMP가 난다 하더라도 이 GS07 혜택이 에이프로젠한테는 크게 없어요. 물론 중독이나 뭐 저 터키 쪽 바이넥스하고 50대 50 지분 갖고 있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사이드인 거죠. 사이드.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생각하셔야지 무조건 상한가다 이거 뭐 상한가라고 글이 막 수십 개씩 쭉쭉쭉 글 찾아보기도 힘들어. 계속 밀려가지고 조회수도 없는데 무슨 알바 프로하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냉정하게 생각하셔야 되세요. 냉정하게. 물론 대다수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조금 냉정해지셨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요. 저는 뭐 다음 주도 크게 뭐 자릿대가 훼손되는 분위기는 없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분위기가 계속 가려면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에이프로젠이 앞으로 나가야 할 길 그런 부분에서 회사에서 혁신적으로 프레스지 바이오파마 따라하지 마시고 뭔가 진짜 주주들한테 진정성을 보일 수 있는 그리고 제가 제 생각엔 그래요. 김재섭도 그렇고 이쪽 작전 세력들이 없는 건 에이프로젠의 세력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있지만 물량 장악 안 됐어요. 제 생각에는 그 사람들이 에이프로젠이 지금 물량이 장악이 안 됐기 때문에 주총이 그 3분의 1 참석 주주들의 3분의 2 찬성 3분의 1이 참석을 해야 되고 참석한 사람들 중에서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되는 그 합병 승인 그거를 통과시키려면은 그냥 이러고 있는 게 아니야. 당연히 주가 관리는 필수인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반드시 제가 말씀드렸던 그 뭐 앞으로 희망에 대해서 회사의 액션이 나와야 돼요. 당장 퍼포먼스가 어렵기 때문에 제약 쪽이 됐든 여러 가지 국제적으로 해외 진출이 됐든 이 에이프로젠 바이오로직스 공장 활용이 됐든 반드시 있어야 되시고 뭐 지금 이거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뭐 1,800원 근처에서 마무리가 되었는데 이거 1,800원에 사가지고 주식 매수 청구권 2,000원 넘으니까 팔아도 무조건 이익 아니야 이런 개소리 하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주식 사는 사람들은 주식 매수 안 해줍니다. 이거 지금 9월달 공시잖아요. 9월달 이전에 산 주주에 대해서만 300억까지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그 주식 매수 청구권이 300억이 넘어가지고 합병이 안 될 일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9월달 이전 주주면은 어떻게 보면 약간 노열티가 있는 주주들이고 2,000원에 그거 주식 매수 청구권 뭐 그런 거 생각을 안 하고 그때 물량은 어느 정도 막 치고 빠지고 해가지고 개인 주주 물량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러니까 300억 주식 매수 청구권이 나와서 300억 이상 넘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거고 지금 사가지고 2,000원에 매수 청구권 안 해줍니다. 착각하지들 마시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오늘 제 영상에 대해서 뭐 댓글이 많이 달리거나 조금 이슈가 된다 싶으면 내일 제가 라이브로 한번 에이프로젠 뭐 끝장 토론 뭐 이런 식으로 한번 라이브를 한번 킬 거고 그게 아니라 그냥 조용하다 그건 네 생각이고 라고 생각한다 사람들이 그럼 뭐 굳이 라이브 할 필요 없죠. 내일 주말에 만약에 이슈가 된다면 내일 라이브 킬게요. 자, 이 정도로 에이프로젠 말씀드리고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제가 샀다 안 샀다는 말씀 못 드리고요. 그리고 다른 종목 넘어갈게요. 오랜만에 유진투자증권을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뭐 포레스지 바이오파마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바이넥스도 오늘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은 뭐 코스닥 150 레버리지 제가 거래했던 부분 다시 한번 차트 보시면은 3분봉으로 시초에 보시는 것처럼 시초에 그냥 훅 당겨가지고 11,010원까지 만 다음에 어제 종가가 1,600원이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줄줄줄 흘렀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윗꼬리가 달릴 때는 생각할 것도 없어요. 더더구나 레버리지니까 당연히 털고 나오시는 게 맞죠. 그리고 기존에 말씀드렸던 종목들
기존에 거래했던 종목도 뭐, 자, SD 바이오센서도 뭐 분위기 나쁘지 않고 시젠도 마찬가지죠. 진단키트 제가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예고를 해드리기는 했는데 아직까지 제가 뭐 쉽게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좀 더 준비해가지고 시젠 그리고 뭐 엑세스 바이오인가요? 그거하고 SD 바이오센서하고 한번 그 1분기 실적하고 연관돼가지고 이런저런 앞으로의 추이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 차트 보시면 SG 바이오센서도 음, 윗꼬리가 조금 음, 최근에 5월 10일인가 5월 12일 윗꼬리가 달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깨지지 않는 자리죠. 원래 보면은 지금 4월달 5월달 해서 4월달 5월달 해서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지수도 그렇고 많이 망가졌잖아요. 한 달 사이에 바닥 찍고 올라오고 다시 떨어지고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계속 롤러코스터를 탔는데 SD 바이오센서도 그렇고 시젠도 그렇고 보시면 윗꼬리가 좀 달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견조하게 저점이 올라오죠. 4만원 중반 밑에서부터 해가지고 4만원 중반 지금 이제 4만원 후반까지 왔습니다. 48,300원 그런 부분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저는 SD 바이오센서 꾸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꾸준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분명하게 이렇게 차트상 요날이죠. 딱 집을게요. 요날 요런 날 뭐 시가가 46,550원이었고 고가가 51,000원인데 이거 굳이 뭐 끝까지 들고 있을 필요가 없이 중간중간에 계속 대응해 가시면서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이 좀 어렵나요? 그냥 오버나잇 하면서 올라도 그만 안 올라도 그만 이렇게 가져가시는 게 아니라 빨간불 나와서 상승한 뭐 3%든 5%든 상승한 구간에서 좀 윗골이 달린다 싶으면은 그 3%나 5%뜬 자리에서 일단 익절하시고 SD 바이오 센서 기준입니다. 시젠이나 일단 익절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살짝 음봉 나올 때 보시면 5월 12일 날 윗골이 달린 다음에 한 이틀 정도 음봉 뜨잖아요. 저렇게 음봉 나올 때 저점에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게 단타입니까? 아닙니까? 뭐 단타로 볼 수도 있고 단타로 안 볼 수도 있지만 계속 가져간다는 입장에서는 SD 바이오 센서를 계속 뭐 안 팔고 보유하는 건 아니지만 계속해서 대응하면서 쭉 가져가자는 이야기죠. 시젠도 마찬가지입니다. 뉴스 잠깐 뭐 나온 거 있나 볼까요? 뭐 식약처 의료기기 날 개최, 혁신 의료기기 개발 지원. 뭐 넓게 보면 진단키트 의료기기인가요? 외면받는 바이오 부활의 답은 이거. 뭐 해외에서 기술력 더 인정. 사실은 그렇죠.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 뭐 우리나라 사람들만 그렇게 크게 인정 안 해주지. 뭐 해외에서는 뭐 K 바이오 인정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특히 진단키트 같은 경우에는 뭐 다 지나간 일이긴 하지만 재작년에 진단키트 진짜 핫할 때 미국조차도 그 세계 넘버원 국가란 미국조차도 막 사정사정해서 우리나라 진단키트 가져갈 정도로 물량이 없어가지고 그럴 정도였죠. 시젠도 잠깐 볼게요. 시젠도 뭐 최근 분위기 4만원 깨졌다가 4만원 위로 올라온 다음에 계속해서 저점 들어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뭐 나름대로 3%까지 찍었다가 윗꼬리가 조금 심하게 달렸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견조합니다. 견조하게 저점을 들어 올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시젠도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저는 뭐 엑세스 바이오의 시젠이 밀릴 거라고 1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시젠 주주분들은 뭐 걱정할 필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시젠은 뭐 딱히 언급해 드릴 만한 기사가 안 보여서 넘어가고요. 그리고 뭐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HLB 윗골이 달리죠. 윗골이 달릴 수밖에 없는 회사예요. 차트 보시면 주봉으로 볼게요. 자, 이렇게 한 뭐 길게 보면 한 2주 정도 잔치를 벌였고 뭐 굳이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잔치는 끝났다죠. 잔치는 끝났다. 그럼 이젠 뭐 파랭이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러면서 또
뭐 찌라시 날려가고 다시 한번 뭐 근처 갔다가 훅 빼겠죠. 패턴입니다. 말씀드릴게요. 뭐 쉽게 말씀드릴게요. 이미 1파는 나왔는데 2파가 없을 거라는 건 아니에요. 2파가 없을 거란 건 아니지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HLB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전적이 화려한 종목이기 때문에 월봉으로 봐도 버라이어티 하지 않습니까? 이게 보시면은 빨간 봉이 떠 있는 월봉이 많습니까? 아니면은 떨어지는 파란 봉, 음봉이 많습니까? 음봉이 훨씬 많죠. 작전 치고 말도 안 되는 찌라시로 뭐 통계적 유의성이 있는 것처럼 설레발 쳐서 한탕 치고 나서 고점에서 팔아먹고 다시 떨어지면 또 말도 안 되는 찌라시, 이런 거예요.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잡으시려면 당연히 뭐다? 저점에서 잡아야죠. 왜 이 종목을 굳이 뭐 4만원, 45,000원, 5만원대 잡으려고 하시나요? 자, 그리고 뭐 두산 피얼셀, 뭐 대우건설 다 견조합니다. 하지만 뭐 다른 종목들을 말씀드릴 종목이 워낙 많아서 제가 자세하게 오늘은 말씀 못 드릴 것 같고요. 또 어떤 종목? 바이넥스 기사 보고 나서 프레스지 바이오파마 기사 보면서 설명드리고, 그리고 다시 바이넥스로 돌아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좀 오래된 기사긴 한데 이거 네이버에서 찾아갖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오래된 기사를 굳이 왜 보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프레스지 바이오파마하고 비교해드리기 위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바이넥스 네이버 기사를 잠깐 보고 프레스지 바이오파마 기사 보고 프레스지 바이오파마 움직임 설명드리고 바이넥스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바이넥스 강력한 기업이지만 규모는 좀 작죠.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비해서. 기사 제목이 재밌어요. 강력하지만 규모가 작은 강소 CMO, 위탁 생산이죠. 바이오시밀러나 여러 가지 바이오 의약품. 삼성 바이오로직스만 있는 건 아니다. 실적과 전망 보시는 것처럼 매출도 1300에서 1500까지 계속해서 최고 실적을 찍어갈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순이익, 영업이익도 130억, 190억 요 정도 수준에서 200억 언저리 이렇게 성장해 나갈 수 있는 회사라고, 나름대로 실적 전망 가이던스죠. 이거를 제시하고 있는데 저는 충분하게 타당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기사 잠깐 말씀드리면은 이 글로벌 바이오 의약품 위탁 생산 시장이 커지면서 쏠쏠하게 수혜를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수혜를 누리고 있는지 아래의 기사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1년 사이 2021년, 2022년 요 어간 사이에 폭발적인 성장을 예고하고 있답니다. 왜? 수주잔고가 작년까지는 300억 수준인데 600억 수준까지 늘어났습니다. 만들어줘야 돼. 제가 대우건설 이야기할 때 말씀드렸죠. 문제가 없어요. 특별하게 계약을 따내지 않아도 지금 만들어줘야 될 위탁생산 물량이 많이 남아있다는 거죠. 계약은 이미 따냈고 그거를 만들어주면은 현금이 들어오는 거죠. 프레시 바이오파마 작년 11월 달인가요? 작년 11월 달, 12월 달에 스푸트니크 라이트 위탁 생산을 맺었다라고 하는데 그거 지금 매출 발생되고 있나요? 보고서가 안 나오죠. 아무도 몰라. 며느리도 몰라. 그거하고 비해서 수주 잔고까지 설명해주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같이 협업, 콜라보레이션을 했던 기술 수출에 성공했던 사례가 계속 나오면서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에이프로젠도 마찬가지예요. 바이넥스하고 협업했어요. 2015년도에 상업생산 개시할 때 그 상업생산으로 임상을 해서 일본에서 승인 받기 위한 약이 넘어간 게 그때는 에이프로젠 바이오로직스 공장이 없었을 때니까 어디에서 생산해 줬냐?
바이넥스에서 생산해 줬어요. 그런 인연이 있기 때문에 중동 터키 쪽 에이프로젠이 지금 만들어 놓은 GS071 그 약이 터키에서 판매 승인이 난다면,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지만 난다면은 판권의 50%가 바이넥스 거예요. 이런 부분으로 계속해서 이 바이오 업계에서 위상이 공고해지다 보니까 어떻게 됐다? 작년 연말에 셀트리온도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그냥 일회성이 아니라 그냥 잠깐 물량을 줬다가 이거 우리 급하니까, 급한 물량이 있으니까 너 이거 잠깐 만들어 줘, 이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어, 협업을 진행한 부분, MOU를 맺고, 그리고 올해도 사상 최대 실적 예상. 이거 기사 자세하게 한번 읽어보세요. 프레스지 바이오파마가 하는 짓거리와 바이넥스가 지금 추구하는 게 뭐가 다른지. 단적으로 작년에 스푸트니크 V, 뭐 라이트 이런 이슈 있을 때도 그 러시아 쪽에서 그 중국 배양기 그거 사야지 물량 주겠다라고 했을 때 프레스지 바이오파마 오케이 했죠? 몰라요. 오케이 해가지고 매출이 얼마나 발생했는지 아무도 모르죠. 보고서가 안 나오니까. 근데 바이넥스는 뭐라고 했나요? 야, 우리 배양기 있어. 중국 배양기고 뭐 좋지도 않은 거 우리가 왜 사? 됐어. 물량 안 받아. 꺼져. 자, 객관적으로 어떤 회사가 당당하고 떳떳하고 미래 비전이 있는 회사입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 기사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왜 바이넥스와 프레스지 바이오파마를 제가 2021년 2월 말 3월 달에 비교하면서 설명드렸는지 이전 영상도 한번 찾아보시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둘 다 망가졌어요, 주가는. 죄송하게도 바이넥스도 주가는 망가졌고요. 프레스지 바이오파마도 주가는 망가졌죠. 하지만 저는 올라와도 바이넥스가 더 많이, 더 먼저 견조하게 올라올 거라고 생각되고요. 프레스지 바이오파마 오늘 기사 난 거 봐야죠. 자, 현재가 12,900원. 뉴스를 보시면은 HPV 뭐 인유두종 바이러스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이거 헤르페스예요. 뭐냐면 사마귀 같은 거 있잖아요. 조그만 사마귀 물집. 이게 뭐 어떤 부분에 그 자궁경부, 여성분들 자궁경부암의 어떤 하나의 그 원인이 된다고도 하는데 조금은 광범위하죠. 이거 많이 퍼져 있어요, 솔직하게. 지금 나이 좀 있는 분들한테는 이런 백신이나 이런 이거 HPV 접종 백신에 대해서 개념이 없었던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많이 퍼져 있고, 어린 분들, 젊은 분들은 그래도 이런 쪽으로 백신 예방 주사를 많이 맞기 때문에 좀 덜하긴 한데, 뭐 아시는 것처럼 조금 이게 크게 돈이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어쨌든 뭐 기사 낼 게 없으니까 이런 거라도 회사 측에서는 열심히 내고 있는 부분인데, 뭐 쭉 보면 예비 시험을 시작으로 뭐 전격적으로 공조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뭐 이 자궁경부암 백신은 이제 국산 개발이 가능해져서 뭐 긍정적으로 뭐 여러 가지가 있다. 끝. 그래갖고 이게 얼마짜리 계약인데 매출이 얼마 발생하는데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될 건데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반에 반토막이 났는데 어떡하라고. 이런, 어떻게 말씀드리면은 뭐 좋은 카드예요. 이슈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카드임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반응하지 않는다. 거래량은 18만 주다. 오히려 종가는 빠졌다. 죽어라 하는 거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1년이 넘었고 최소한 1년이 넘기 전에 매출을 찍어 줬어야지 맞는 겁니다. 매출이 없을 거면 상장하지 말았어야지. 박셀바이오도 아니고 뭐 하는 거야 이게 지금. 이러다가 뭐 무상증자 이야기 나오려나? 박셀바이오 제가 1년 몇 개월 전에 2021년 1월달에 박셀바이오 뭐 18만원 막 이럴 때 개 비싸다고,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가격, 매출도 없으면서 말도 안 되게 자본 계정 조작으로, 조작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나요?
이익 잉여금으로 무상증자를 하는 게 아니라 뻥튀기 시킨 주가, 그 주가 발행 초과금으로,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무상증자를 때리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돈을 벌어서 무상증자를 때리는 게 아니라 그런 짓거리 하면 이거 말이 안 된다라고 엄청 깠었죠. 지금 박셀바이오 주가 얼마입니까? 4만 원이나 하나요? 45,600원이네요. 18만 원대 말씀드렸는데 반의 반토막이죠. 프레스 바이오파마는 그래도 상장하고 나서 한 6개월 정도는 뭐 스푸트니크 V뿐만이 아니라 바이오시밀러도 그렇고 막 어마어마한 글로벌 유통망이 있는 것처럼, 글로벌 파트너십이 있는 것처럼 설레발을 엄청 쳤어요. 근데 그게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자신 있다던 40%라도 싸게 해서 허세팀 팔아먹겠다던 거 승인 반려됐잖아요. 그렇다면은 이렇게 위탁 생산 이야기를 할 게 아니라 지금 기존에 해왔던 거라도 매출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투명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계속하게 투명하게 이야기하는 건 없고 계속 뻥튀기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더 암담한 거예요. 제가 굳이 바이넥스 기사를 보여드리고 프레스 바이오파마하고 왜 비교해서 말씀드리냐면은, 얘네들은 투명하죠. 바이넥스는 똑같이 주가가 반토막 나 있는 상태긴 하지만 수주 잔고가 얼마가 있고 매출이 얼마가 찍히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수치상으로 구체적으로 딱딱 찝어주면서 그 증권사 보고서라든지 이런 객관적으로 신빙성 있는 자료를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프레스지 바이오파만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책임 경영을 하겠다고요? 아니 대표가 주식 좀 자기 회사 주식 좀 사면 그게 책임 경영입니까? 자기가 계약을 맺었다라고 한 그 계약건이라도 지금 뭐 시험 생산 때문에 매출이 발생 안 된다면 왜 시험 생산 때문에 매출이 발생 안 되는지 스푸트니크 라이트라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없어요. 지금 오늘 이야기한 HPV도 뭐 시험 생산을 해가지고 뭘 하겠다라고 하는데 얼마짜리 계약이고 뭐 얼마짜리 뭐다 아무것도 없죠. 계약을 체결했다. 일반적으로 뭐 공급 계약 체결 이런 공시는 얼마짜리 계약이라고 수치가 정확하게 딱 박혀갖고 나오는데, 이건 그냥 계약을 할 건데, 계약을 체결했는데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할 건데 그냥 내피셜인 거죠. 담보되지 않는, 이렇게 해서는 주가가 회복되지 않아요. 답답하겠지만, 혹시라도 아직까지 손절을 못 치시고 들고 계신 분들 답답하시겠지만 시간은 조금 걸릴 거라는 거 감안하시고,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종목이 뭐가 있을까요? 자,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제가 긍정적으로 말씀드렸죠. 셀트리온도 긍정적으로 말씀드렸고, 바닥권이라고 충분하게 자리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차트를 잠깐 보면은 이런 자리죠. 월봉상 더 떨어지기도 힘든 자리. 밑골이 달리면서 계속해서 밑꼬리를 만들면서 트라이, 상승하기 위한 트라이를 할 수 있는 종목, 돈을 잘 벌고 있는 종목, 영업이익, 매출이 잘 나고 있는 종목. 물론 뭐 1분기 마이너스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실망스러울 수도 있지만, 워낙에 2021년이 폭발적으로 늘었어요. 2020년보다 2021년이 폭발적으로 늘었기 때문에 기저효과 없이 그런 부분을 감안하다 보니까 이거 뭐 좀 돈을 못 버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하지만 매출이 1,000억이 가깝고 영업이익이 200억이 넘습니다. 충분하게 돈을 잘 벌고 있다라는 걸 생각하시고, 성장률이 1분기 성장률이 살짝 꺾였던 부분은, 자 지금 성장률이 20% 꺾였어요. 근데 1분기는 조금 비수기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고점 36만 2천원에서 지금 13만 원이죠. 반토막이 훨씬 넘었어요. 뭐 60%, 거의 뭐 70% 가깝게, 70%까지는 아니고요. 그렇게 지금 주가가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이라든지 비수기임에도 크게 안 꺾였다라는 거는 충분히 바닥에서
상승할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되고 셀트리온도 볼게요. 자, 오늘은 그래도 제약바이오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네요. 다음에는 또 반도체 쪽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셀트리온도 뭐 오늘도 마찬가지 최근에 일봉으로 보시면은 바닥 찍고 13만 9천 원 바닥 언저리 찍고 14만 15만 저점 올리면서 다시 한번 분위기 만들어주고 있고요. 뭐 21선 거의 타고 있죠. 5일선이 아직 못 올라오긴 했지만 5일선이 21선 넘어가면서 골든 크로스 나오고 다시 한번 이격이 벌어졌던 요날을 기준으로 하면 조금 5일선도 그렇고 이격이 벌어졌던 이평선들이 모아져 가고 있습니다. 수렴돼 가고 있죠.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해요. 뭐 10만원 후반대까지 충분하게 볼 수 있다. 충분하게 생각하셔라. 셀트리온 앞으로도 계속해서 올라갈 일만 남았다. 꽃길만 남았다. 저는 뭐 그렇게 베팅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뭐 이야기를 드리다 보니까 제약바이오 중심으로 말씀드렸고요. 그 외에 뭐 제가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뭐 반대 댓글, 반박하실 수 있는 댓글 다루셔도 돼요. 그런 분들로 인해서 뭐 또 토론이 활발해지고 여러 가지로 제가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생각하시는 다른 내용이 있다라면 뭐 에이프로진이 됐든 뭐 프레스 바이오파마가 됐든 뭐 SK 바이오사이언스나 바이넥스 어떤 종목도 좋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되시고요. 시향에 대한 부분도 아니 난 지금 지금 뭐 저가 매수할 상황이 아닌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그런 부분들도 말씀해 주시면 충분하게 토론해 볼 여지는 있는 거죠. 자, 오늘 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예고해 드린 것처럼 진단키트 잘 준비하고 있고 뭐 주말에 예를 들어서 좀 이슈가 된다면 라이브로 한번 키겠습니다. 오랜만에. 그렇지 않다면 뭐 라이브는 없을 수도 있고요.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자, 이 영상이 나름대로 유익하셨고 도움이 되셨다면은 그냥 가지 마시고 제 채널의 다른 영상도 찾아보시면서 광고 한번 끝까지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 청새롬